안녕하세요. 본질을 보는 디이치입니다. 오늘은 개인 연애 상담을 할 때요.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단기간에 두 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 거기에는 성격, 사고방식, 연애관, 결혼관, 가정환경 이런 것들을 여쭤봅니다. 그때 이 남자가 이해가 가질 않네? 대체 왜 이러냐 싶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남자를 만나는 경우면 나르시시스트라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거 연인에게만 그런 거 아니고요. 가족에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자어로는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남자가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을까? 같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느끼고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가 중요해. 보통 사람도 자기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 보통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요, 자기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세상 만사가 자기 중심이고 나만 중요해. 그래서 공감 능력도 떨어집니다. 모두가 자기가 제일 중요하죠. 남이 더 중요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남이 없어. 지만 있어. 나뿐이야. 세상 중심 나야. 세상 관심 다 내 거야.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우월감이 있습니다. 자기애 너무 강해. 이게 잘나는 사람이 나 잘났어 하는 경우에 따라서 인간이 왜 이러자 왜 저러냐 재수가 없냐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노답이거든. 잘난 게 하나도 없어. 우월감에 도취할 만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자친구인 입장에서 아내인 입장에서 썸녀인 입장에서 내가 봐가지고 내가 더 잘났는데 또는 객관적으로 봤는데 그렇게 잘난 놈 아닌데 이런 생각 들어. 근데 이 인간은 나 잘났다. 난 못하는 게 없다. 난 다 잘할 수 있다. 난 보통 사람보다 우월하다. 이거 제정신 아니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니까. 고장나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잘난 게 있는데 진짜로 자기가 자신감도 넘쳐가지고 난 진짜 잘났어. 세상에 진짜 난 너무 잘난 것 같아. 나보다 잘난 인간 못 보겠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인간 같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자기 객관화 안 된다니까. 고장났다고요. 물론 진짜로 잘난 경우도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질투가 많아요. 질투심이 강해. 왜? 이 사람들은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죠. 질투합니다. 정도가 심해요. 보통 사람이 느끼는 질투심 정도가 아닙니다. 와, 쟤는 진짜 부럽다. 못하는 게 없네. 학교든 직장이든 생겼네. 좋네. 일도 잘하네. 능력도 좋네. 학벌도 좋네. 집안까지 좋네. 사는데도 여기서 살아. 부럽다. 이 인생 참 잘난 놈. 여자도 예쁘네. 공부도 잘했네. 성격도 싹싹하고. 결혼도 피벗고 이상 한다고. 아이고 배야. 될 수 있잖아. 하지만 이 정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질투심 정도야. 근데 지나자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 사람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 내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근자감이 있다니까. 근거도 없어.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지가 우월하고 잘났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그 잘난 사람 봐도 인정 못하는 거죠. 불쌍한 인간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할 건데요.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호감을 보이면 자기가 이런 것들을 하면 상대가 이렇게 나올 것이야 같은 짓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게 관계 초반에 첫 만남이나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굉장히 호인인 것처럼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현합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러브바밍이에요. 선물, 애정 공세, 초반에 관심 많이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합니다. 왜? 남의 관심을 받는 걸 즐기니까요. 호감 사는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렇게 연애를 하거나 관심을 갖는다 싶으면 이번엔 브레드 크러밍이라는 거랍니다. 자꾸 여지를 슬슬 줍니다. 빵부스러기를 슬슬 준다. 문자를 한다. SNS를 한다. 그럼 좋아요 누르고 연락은 안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연락은 계속 취하는데 관계 발전이 없는 그런 밍밍한 그런 단계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사귀자고 말을 안 해. 근데 자주 만나. 또는 연락은 계속해. 근데 만나자는 말을 안 해. 이런 식으로. 책임은 지지 않는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된다. 왜냐면 관심을 가져주면 그거면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잖아. 그럼 굳이 안 만나도 된다 이거예요. 정상적이면요. 여지 주는 짓 자체를 안 해요. 귀찮고 피곤해서라도 안 해. 물론 안 사귀고 이것만 한다고 해서 임마 이거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만나는 놈 나르시시스트네. 이러면 안 돼. 전반적으로 다면적으로 봐야 돼. 그리고 사귀다 헤어졌거나 멀어졌을 때 이번에는 후버링을 합니다. 쭉 빨아당기는 거 이걸 한다는 거야. 자신에게로 헤어졌죠. 한참 뒤에 아무렇지 않게 연락을 해. 쓱. 자 근데
이 사람들 자기만 중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쉬우니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귀자는 말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연애를 하는 거든 돈을 빌리는 거든 잠자리를 하는 거든 뭐가 될지 모르지만 자기 목적이 달성되면은 다시 안 한다 이거예요. 다시 소원해진다니까. 이것도 정상이면 연락을 참다가 해보는 식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가 원치 않아요. 나 이렇게 연락하는 거 싫어. 그냥 잘 살아라. 또는 일십을 하거나 뭐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멈추잖아요. 멈춰야 정상이라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시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그래서 헤어지고 이렇게 후보링하는 거를 관심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그러면 다시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는 이성적으로 보이거든요. 얼핏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힘든 것, 안타까운 것을 보면요. 안타깝네. 밝고 순수하고 막 이런 막 아기들, 막 강아지, 고양이, 막 새끼들 이런 거 보면 아이고 귀여워라, 예뻐라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리고 상대가 힘든 거 얘기하면 내 기준에 그 정도가 힘든 건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래 너 힘들었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힘드냐? 야 나는 이런 힘든 것도 이겨냈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뉴스에서 막 사람 죽고 막 이런 기사 나와도 보통 사람 같으면요 공감대가 없는 그러니까 추억을 나누는 사람이 아닌 타인의 공감은 막 이 유대가 없으니까 안타까움이 덜 하잖아요. 아무래도 바로 뭐 친구나 뭐 가족이 죽은 거는 비교 안 되잖아. 근데 안타까움이 덜할 뿐 아예 안타까운 느낌이 안 들진 않잖아요. 그게 나이가 어릴수록 뭐 사고를 당하는 그 피해자가 뭐 나이가 어리되려면 더 안타깝고 뭐 이런 게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르에게는 그저 남이기 때문에 죽었나 보다. 끝이에요. 타인의 뭐 사망, 죽음, 뭐 이런 안타까움에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 여섯 번째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무능과 실력을 탓하는 게 아니라 외부 탓을 찾습니다. 왜? 자기 능력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지는 잘났다니까. 지는 잘났어. 지는 잘못한 게 없어. 세상이 잘못한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억까하네. 남 탓으로 돌려버린다 이거예요. 상황 탓으로 돌리고요. 일곱 번째는요. 용꼬리에서는 발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난 부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와 저 사람 진짜 잘났다 싶어도 그 사람도 어느 집단, 어느 모임, 어느 소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보다 잘난 사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오면은 그 사람만큼 잘난 사람 또는 그 이상 잘난 사람 많죠? 만약에 국내에 없다고 칩시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에 존재하죠. 잘난 사람 위에 또 잘난 사람, 잘난 사람 위에 잘난 사람. 내가 제일 잘나야 하는 이러한 나라들 입장에서는요. 용의 세계는 힘듭니다. 잘난 척하기가 힘들잖아. 내가 제일 잘났는데 관심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돼. 진짜 잘난 나라의 경우에는 뭐 용이 머리를 하고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뱀 대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를 드러내기가 쉬운 위치와 입장일 때 더 잘 드러납니다. 뭐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소모임이라든지 등등의 뭐 그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뭐 자식한테서 될 수가 있고 뭐가 됐든 자기가 뱀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있을 때 더 발현되기가 좋다. 자 그럼 이런 사람 이런 뭐 남친 썸남 뭐 남편 만났어. 어떻게? 앞으로 만날 수도 있고 대응은요 덤덤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치와와 보듯이 그래 니는 캐라.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야 돼. 가장 좋은 건요 대면 사이가 되는 겁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 되는 거 좋지 않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 가까워지면 답이 없거든요. 가까워져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마음을 나누죠. 그럼 내 뒤에서 내 욕을 하거나 칼꿔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반응하네. 잡아먹어야겠다. 내 밑에 둬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반응이 없죠. 노잼이네. 그냥 간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미 사귀는 사이라고 하면요 헤어짐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바뀌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서두에서 그랬잖아. 못 바꾼다고. 20, 30년 이상 그 인간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우리가 연애 20대 때 연애하죠. 그 인간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까. 연애 결혼한 30대 그 인간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당신이 바꾸기도 힘들 뿐더러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와서 앞으로도 관성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직장이에요. 무조건 내 할 일 책 잡히지 않게 무조건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요. 책 잡히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면 깔끔하게 바로 빠르게 사과하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그래. 그러면 무조건 딱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그건 아닌데 짚고 넘어가야지. 어물쩍 넘어가면은 잘못하면 이상한 소문 들어가지고 나만 빙시됩니다. 그리고 절대 친해지지 마세요. 친해지지 마. 그리고 가족이 그런다. 본인이 성인이죠. 떨어져 살아야 됩니다. 떨어져 살아야 돼. 왜? 이 나르들이 잘하는 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하고 자기가 우두머리 되는 거 좋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막 계속해. 그리고 자식이면 부모가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하기가 유리합니까? 자식한테는 부모가 세상이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듣다 보면 모른단 말이야. 정신이 어느 순간 나가버려요. 그건 나가도 나간지는 몰라. 그래, 성인이다 그러면 부모랑 떨어져 사는 게 좋습니다. 자,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엮였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저는 DC였고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다들 좋은 연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